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8월 달에는 한번 쉼으로써 금융 안정을 굉장히 상당히 안정시키는데 정부 정책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 1년쯤 뒤에 한꺼번에 평가해달라. 경제가 식었다 이런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소비도 생산도 투자도 이거 경제를 구성하는 건데 다 하락세가 나온 겁니다. 우리 경제 과연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얘기 좀 짚어보겠는데요. 우선 어제 나온 내용이 있어요.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금리 얘기가 나왔고요. 경제성장 얘기가 동시에 다 공개가 됐는데, 일단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금리예요. 모든 거에 예를 들어서 대출 받으시거나 뭐 할 때 다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금리인데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그리고 15년 만에 연속적으로 두 차례 연속 내려간 거예요. 쭉. 그래서 지금 3%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은행이 뭔가를 전망했는데 경제 성장 전망인데요. 올해치를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낮춥니다. 원래 2.4% 정도인데 2.2%로 낮추고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내년도 전망했는데 당초에는 그래도 2% 넘게 성장한 걸로 봤는데 1.9로 2%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성장 전망을 합니다. 내려간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고란 경제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금리인데요. 기준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겁니까, 바로? 그랬으면 좋겠지만 바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오. 사실 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까지 반영이 되려면요. 예. 이 대출금리를 구성하고 있는 건 기준금리 더하기 은행들의 가산금리. 예. 정확히 말하면 기준금리라고 하기보다는 조달금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뭐 변동이냐 고정이냐에 따라서 은행채냐 아니면 코픽스금리냐 다른데 예. 대충 이 금리 재산정 기간이요.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해요. 그리고 고정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반영이 아무리 빨라도 몇 달 뒤네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기존에 대출 받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변동형이면 좀 이제 내려갈 걸 기대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 새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내려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아예 신규 대출 자체는 거의 받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값은 싸졌지만 돈을 빌릴 방법이 네네. 어려졌다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게 또 문제가 되군요. 바로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네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본 게 이제 경제 성장률 계속 내려가요. 내년에는 1%대거든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이렇게 1%대 성장이면 굉장히 낮은 건데 이걸로 그냥 쭉 가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보통 2%로 추산을 하거든요. 잠재 성장. 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경기 부양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성장률이에요. 최대치의 성장은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라는 게 있는 거고. 인위적인 경제 부양 없이.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은 2%는 우리가 보통은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내년에 전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뭐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낮은 적이 없었거든요. 통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는 미국이 2% 넘게 성장하는데 우리는 2% 성장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시점이 원래 아닌 거죠. 경제 규모 사이즈가 클수록 성장률이 높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네네. 경제 아닙니까? 2.3, 2.5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보다 높게 가는 겁니까, 네. 성장률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거죠. 근데요, 이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걸 조목조목 볼 수 있는 대목들인데 오늘 좀 공개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경제를 크게 구성하는 게요,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금 10월 달치가 다 하락입니다.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게 생산 쪽인데 마이너스 0.3 전달 대비 떨어져요. 그리고 파란색이 소비입니다. 소매 판매. 역시 마이너스 0.4 떨어집니다. 그리고 투자, 녹색인데요. 이건 더 떨어져요. 마이너스 5.8. 아니, 이른바 트리플 하락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왜?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안 좋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매 판매 지수를 보자면 지금 현재 물건이 팔리는 현재거든요. 예. 그럼 그 현재 물건이 팔기 위해서는 과거에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산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미 생산을 줄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있다. 근데 현재도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설비 투자는 미래에 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줄고 있다. 네, 맞습니다. 계속 경제가 수축으로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지표라서 그러면은 지금요. 좋을 게 없죠. 지금 소비에서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줄어들고 있고 네.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도 뭔가 줄어들고 있고 만들 것도 앞으로도 줄어들고 네네, 있고. 네. 그럼 앞으로 더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뭐 항상 경제 얘기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수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수. 내수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일 수밖에 예. 없는데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사실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미국입니다. 미국 수출. 근데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관세. 네, 맞습니다. 관세입니다.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게. 우리 같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를 더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는. 우방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관세를 그냥 25%씩 매기겠다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뭐 캐나다는 정말 미국의 우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방 중에 우방 네, 아니었습니까? 캐나다한테도 관세 물리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방이고 동맹이고 가리지 않고 관세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높입니다. 이렇게. 네. 비상인데요. 이런 상황이니까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몇몇 대기업들의 인사도 나오고 경영계획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최근에 롯데그룹이요. 제일 심각하죠. 임원을 대폭 줄이고 임원 숫자를 대폭 줄이고 이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롯데그룹 하면 재계그룹 한 서열 4위, 5위쯤 되고 예. 뭐 정통의 재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롯데월드타워는 그룹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겁니다. 네네. 다들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요. 그룹의 심장이고 이제 선대 회장이 약간 염원을 들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란까지 빚으면서 굉장히 고층으로 예. 올렸던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담보로 내놓겠다라는 왜 겁니다. 담보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롯데하면은 현금 부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그럼 우리가 그룹의 심장인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을 정도로 우리 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없으니까 시장이요 안심해라라는 메시지인 거죠. 안심할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네네, 이걸 딱 맞습니다.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며칠 전에 보면은 이른바 이제 증권가에 보면 이제 지라시라고 하는 정보지가 예, 뜨잖아요. 롯데가 제2의 대우그룹이 될 것인가라는 이런 식으로 조금 심각한 그런 정보지가 돌았어요. 그걸 의식한 거네요. 네, 그러면. 사실 근데 내용을 뜯어보고 보면 지금 롯데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뭐 이런 게 뭐 140조, 당장 현금할 수 있는 게 70조. 문제는 없는데 그러게요. 시장에서 항상 소문은 무서운 거고요. 이런 소문이 돈다는 얘기는 롯데그룹이 그만큼 기존 지금 재무 관리가 안 돼 있고 미래 사업 성장 전략 이런 게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기업의 위기 의식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삼성 역시 이제 인사를 했어요. 네, 뭐 맞습니다. 사장단 인사 나왔는데 삼성도 사실은 이 반도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위기다 이런 얘기 계속 평가받고 주가도 네네. 요즘에 지지부진 이러거든요. 삼성 역시 좀 위기 경영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그럼?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오만전자잖아요. 아, 주가. 네. 예. 사실 저 지난 14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5만 선 마저 밀렸어요. 49,900원인데 예. 그렇게 밀리고 나자 다음날 바로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서 반등이 왔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선을 뚫지 못하고 오히려 어제 오늘 해가지고 주가가 연일 떨어지면서 오늘 종가 기준은 54,2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의 향방 자체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모두들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개선이 없이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다시 뭐 10만 전자 가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서 항상 이제 뭐 그런 그 말들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예. 그래서 일단 뭔가 기업을 바꾸려고 하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젊은 임원들 등장 막 이런 게 많이 좀 있던데요. 네, 그렇게 예.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게요. 젊은 임원이라고 하는 이른바 뭐 80년대생 임원 예.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뭐 발탁했다라고 하는 그 임원들을 보자면 사실 굉장한 수뇌부급은 아니고요. 예. 그 밑에 있는 임원급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장, 예. 전무급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3인 부회장 체제잖아요. 안 바꿨습니다. 아무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시장의 평가들이 좀 평가가 있겠네. 있죠. 게다가 이분들 다 60년대생이세요. 근데 젊은 임원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번에 이 소위 말하는 그 미래 전략실, 미전실 여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삼성의 약간 고름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재를 모아놨던 곳이기도 하지만 예. 삼성의 어떻게 보면 위기가 싹튼 근원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미전실
출신들이 어떻게 될까를 봤는데 이번에 보면 미전실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다시. 이른바 회전문 인사라는 거죠. 시장의 평가 어떤 평가 좀 있겠네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한 40분 남았는데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 뭐 폭등하더니 약간 흔들흔들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흔들한다라고 하지만 예. 그 퍼센트로 보자면요. 예. 5%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격 자체가 1억 3천짜리니까 5%만 밀려도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심정적으로도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비트코인 놓고 참 말이 많은데 네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더 가는 거냐? 빠지는 거냐? 뭐 이것도 미국에서 말이 많은데 그건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그 강세 전망은 뭐 여전하고요. 다만 알트코인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 네네. 투자. 알겠습니다.